조금 전에 보셨던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다빈치 리졸브 초보 탈출기라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질문을 좀 잘 받고 답변을 좀 잘 드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빈치 리졸브 초보 탈출기라는. 이곳에 오시면은 편하게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굳이 제가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간단하게 질문을 주고 뭐 답변을 받을 때는 페이스북이 상당히 괜찮은데,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빈치 리졸브 영상 편집 초보 탈출기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곳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에디팅부터 시작을 해서 오디오까지 있고, 그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올린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빈치 리졸브에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을 때 에디팅이면 에디팅에 관련된 질문을 여기다 주시면 되고, 퓨전이면 퓨전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료를 찾는데도 좋고, 검색을 하는데도 좋고, 뭐 보는데도 좀 좋고, 질문을 주는데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제가 다빈치 리졸브 외에도 다른 내용을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다빈치 리졸브 외에 다른 영상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뭐 말할 게 있으면 여기 있는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이제 다빈치 리졸브로 컬러 그레이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필름 그레인을 이용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보면 22번째 시간이었었고, 컬러 그레이딩 4번째 시간이었는데, 심플한 시네마틱 그레이딩이라는 제가 튜토리얼을 올리면서 필름 그레인을 이용을 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제가 소니 A7 III로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HLG3라는 픽처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좀 플랫하게 찍어지는데 이미 지금 색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른쪽 하단에 나와서 여기 보면은 컬러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이제 다빈치 YRGB로 되어 있는데, 다빈치 YRGB 컬러 매니지드로 와가지고 제가 그 HLG3에 맞는 거를 좀 바꿔줬거든요. 인풋하고 타임라인을 그렇게 집어넣고 아웃풋을 709로 바꿔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색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꼭 로그 포맷을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색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에서는 어느 정도 색이 이렇게 잘 맞아져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가기 위해서 조금 이 세츄레이션이라던가 이 컨트라스트를 손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컬브를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1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세츄레이션을 완전히 낮춰줄게요. 그래서 흑백으로 만든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좀 넣을 거예요. 넣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브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아래쪽하고 상단 쪽에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주세요. 그러면 흔히들 하는 S커브를 만들게 될 텐데요. 아래쪽을 먼저 좀 당겨주세요. 당겨서 전체적으로 좀 컨트라스트를 좀 집어넣고요. 위쪽은 살짝 위로 올려가지고 흔히 하는 S커브가 됐죠. 그래서 좀 더 아래쪽하고 위쪽이 좀 더 크게 분포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다음은 뭘 하게 되냐면 RGB 믹서로 와가지고 색을 조금 더 집어넣을 거예요. 붉은색, 녹색, 파란색을 전부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컬러 휠로 오신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보통은 한 20에서 30 사이에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20에서 30 사이에 한번 놔볼게요. 한 26, 23, 뭐 이 정도 하니까 색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됐죠. 원래는 전체 화면을 한번 보면 커맨드 F 또는 컨트롤 F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옵션 D 또는 Alt D를 누르면 완전히 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바이패스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옵션 D를 눌러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컨트라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색도 조금 약간 바뀌었죠. 약간 플랫했었는데 색이 전체적으로 조금 진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까지는 됐어요. 지금 한 부분은 컨트라스트하고 세츄레이션을 좀 손을 봤는데, 다음으로는 옵션 S를 하나 눌러서 노드를 하나 더 만들고요. 옵션 S 또는 Alt S를 눌러서 이렇게 노드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여기 있는 색을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오렌지 앤 티를 만들어 볼게요.
어두운 영역은 약간 좀 푸른색 느낌이 나게, 그리고 중간 영역하고 밝은 영역은 오렌지하고 붉은색을 좀 띠면 돼요. 그래서 리프트부터 먼저 해보면 그냥 이렇게 푸른색이 날 수 있게 좀 당겨주세요. 너무 심하지 않게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다가 이렇게 좀 이쪽 어두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는 개마에서 약간 오렌지색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에서도 붉은색을 살짝 넣어줄게요. 여기 있는 프라이드만 보셔도 아시겠죠? 붉은색이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위쪽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커맨드 F 또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전체 화면, 커맨드 D를 눌러서 마지막 노드를 바이패스를 해보면 약간 좀 이렇게 차가운 느낌에서 약간 좀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이번에도 옵션 S 또는 Alt S를 눌러서 그레이드를 누르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컨트라스트를 좀 더 줄 텐데요. 그 방법은 여기서 컬브를 이렇게 낮춰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필름 그레인을 이용을 할 거예요. 필름 그레인은 미리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되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Add to Media Pool as a Mat라고 하셔야 되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컬러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Add Matt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타임라인을 맷을 하시고요. 저는 fuji 35mm를 할게요. 4K 영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Add Alpha Output 하시고요. 들어와 있는 매트에서 이렇게 알파를 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적용이 되게 되죠. 확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커맨드 F 또는 컨트롤 F.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두운 부분이 훨씬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걸 좀 줌을 해서 한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필름 그레인이 많이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노드를 한번 해서 얘를 없애보면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여기 부분만 없애줘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보면은 지금은 보이시나요? 여기 필름 그레인이 적용이 안 됐을 때는 별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지 않거든요. 근데 필름 그레인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지금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끼게 돼요. 노이즈가 보통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떠한 느낌을 줄 때는 이런 노이즈가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필름 그레인이 들어가면서 컨트라스트도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느낌이었다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되게 됐죠. 뭐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은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컨트라스트가 많이 들어가면서 느낌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영상 자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느낌이 좀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템퍼처를 좀 바꿔줄게요. 하나 더, 옵션 S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2번으로 오셔가지고요. 템퍼처를 한 300 정도? 400 정도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한번 보면 요 정도 느낌이었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밝은 영역을 보시면 좀 약간 차가운 느낌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왔어요.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영화와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부분은 시네마틱한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서 아웃풋 뱅킹을 좀 바꿔줄게요. 여기서 보통 2.35에서 2.40 사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2.35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위아래가 이제 좀 잘려지면서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나타나게 됐죠. 사실 이제 이 시네마틱한 효과 아니면 컬러 그레이딩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색감을 잡는 방법 정도를 보여드렸거든요.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외에 아주 작은 부분들도 미세 조정이 가능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은 그런 좀 어드밴스한 영상 컬러 그레이딩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바꾸는데 좀 주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앞으로는 좀 더 어드밴스한 부분도 다룰 예정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큰 틀만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손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